아빠를 만나요? 친아빠를? 아니 원래 조금 보고 있다가 면접 교섭을 하다가 저희 이제 커플 되고 그거를 방송으로 이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한참 방영될 때 뭐 면접 교섭을 안 하겠다고 연락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네. 리은이한테 혼란 주기 싫다. 아이한테 혼란을 주기 싫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며칠간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예. 리은이 인생이니까 리은이한테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막 일단은 지금은 면접 교섭이 자연스럽게 멈춰져서 할머니 집에서 이제 리은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지내는데 저희가 이제 일 끝나고 밤에 데리러 갔을 때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리은이가 아침에 좀 잠투정이 심해서 단호하게 약간 한 것도 있고 약간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갑자기 막 내가 잘못했나? 리은이가 이제 나를 좀 덜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리은이도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니까 다은이와 리은이에게 제가 들어간 거니까 약간 멀리 하려고 이제 뭐 시작하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재혼을 할 때 원래 있던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게 재혼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남기신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둘이 되게 잘 분위기가 좋게 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딱 처음 리은이가 나타났을 때 서로 이제 긴장을 했어요. 근데 정말 걱정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 리은이가 먼저. 네. 이쁘다. 주스? 드디어 안 는다. 대박이야. 아직도 그냥 신기해요. 오빠랑 리은이랑 처음 만남의 그 과정이 그게 뭔가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 네. 리은이도 그때 한참 저한테 떨어지면 막 엄청 울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 보기 전에도 애기가 조금 낯을 가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빠한테 너무 막 잘 막 가고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좀 그냥 감동이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막 진짜 내가 이제 아빠가 되겠구나.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이 아이의 아빠로서 좀 이 아이를 잘 가족을 이뤄서 행복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사실 그때 이제 그런 말을 겉으로는 못했죠. 너무 성급하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게 너무 들어서 저 혼자는 되게 약간 결심을 하긴 했었어요. 우리 남기 씨는 내가 뭐길래 나라는 한 일개의 사람이 과연 내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나랑은 전혀 몰랐던 한 아이인데 인간인데 얘가 꽃다발처럼 꽃이 되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확 와서 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가 이게 계속 지금 말만 해도 지금 눈물이 그렇게 버튼 누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난다. 이게 우리 남기 씨한테 있어서 리은이는 눈물 버튼인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좀 더 많이 우시죠? 지금 뭐 거의 꽁꽁하고 계세요. 심지어 며칠 전에 네네. 저는 그 유튜브에 어떤 신부가 본인이 축가를 부르면서 입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오빠 이거 봐. 막 신부가 직접 노래를 하면서 입장을 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오빠가 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래 너무 잘 불러줬나? 그래서 오빠 왜 그래? 했더니 나 리은이 시집 어떻게 보내지?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장면이었어요. 딱 아버지가 옮겨주는 아이고요. 딱 그 장면. 그까지 상상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보니까 또 갑자기 아니, 저도 그 영상은 봤어요. 다른 영상인데 그 아빠가 이제 같이 신부손 들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빠가 울어가지고. 그런 집들이 있어. 네, 막 아빠가 딸은 너무 표정이 밝은데 정말? 이 집이 그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 좀 늦게 주고 계속 잡고 있고. 아이가 아빠 잘 따라요? 요새 제 네. 생각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 이제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안아달라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애기가? 저 아빠랑. 오. 네네네. 그렇게 한 지는 꽤 됐어요. 애기야, 뭐 우리 다은 씨가 낳아서 그리고 이제 낳고부터 이제 키웠기 때문에 뭐 본인 손이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생긴 네. 딸이잖아요. 진짜 뭐 이렇게 씻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처음에는 일단 아무래도 애기니까 당연히 떼쓰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전혀 몰랐던 거죠. 막 밖에 있을 때 막 울면 주변 막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장 그랬고 리은이가 먹는 거는 또 생각보다 좀 잘 먹기는 해요. 다행이다. 근데 가끔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리은이가 이걸 잘 먹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그걸 준비했는데 이걸 안 먹겠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딴 거를 빨리 뭐 먹이던가 해야 되니까 오히려 가끔 그럴 때가 어렵고 요새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확실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딱 보다가 울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울 때가 있거든요. 네. 아무 이유 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 자기 뭔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 밥 먹을 때 이제 영상을 틀어달라던가 약간 밖에 나가서 너무 크게 울면 눈치 보고 영상을 틀어준 걸 아니까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저는 아무래도 오빠보다 먼저 리은이랑 계속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별 대수롭지 않게. 근데
오빠는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물병을 이렇게 던진다거나 갖고 있던 거 던졌을 때 이게 이거 뭐 화가 나서 던지는 건가? 뭐 저한테 화가 났나? 뭐 얘가 이런 남기 씨는 매우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원래 사람에 대한 대인 민감도가 높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표현을 안 해도 표정의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고 상황의 눈치도 잘 보고 좀 그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평소하고 다르면 금방 네. 얘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민감도가 높은 분은 열을 재보면 애가 아직 열은 안 났는데 열 날 것 같아. 애 그거 금방 알아요. 얘 오늘 밤에 열 날 것 같아. 이러면 제보 열 안 나는데 그러면 아니야 얘 지금 행동이나 찡찡대는 거 보고 지금 약간 조금 얼굴에 이런 발그스름 이런 거 보고 열 날 것 같아. 그럼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열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남기 씨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친부가 아니니까 너무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충만하면 어떨 때는 뭐 안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분명하게 위험해 내려와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또 발발발발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또 야 리훈아 내려와 위험해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침습하기 시작하면 엄마의 위치, 아빠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편안하게 잘 못 해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리은이와 만났든 엄마하고 아빠인 거예요.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로서 충분히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리은이를 정말로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 남기 씨가 왜 리은이 얘기만 하면 유독 이렇게 막 눈물 버튼이 작동을 하면서 벅차고 감동이고 사랑하다 못해 막 눈물이 나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저한테 특별한 뭔가 특별한 가족사? 뭐 저에게는 약간 특별한 가족사 같은 게 있으니까 3년 전부터 저 혼자 좀 알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혈액형이 수혈이 안 들어가고 다른 피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깜짝 놀랐죠. 이거 뭐 의료 사고인 줄 알고 피가 잘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정도 이제 생각했을 때 뭔가 나한테 비밀이 있겠구나. 근데 뭐 아버지 입원해 계신데 물어보기도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냥 혼자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났던 거죠. 리은이를 처음 본 날 약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 리은이도 특별한 케이스, 저도 특별한 케이스. 네. 리은이 만나고 물어보면 봐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리은이 덕분에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차라리 터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더 이상 안 숨기고 더 자연스럽게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오빠가 뭐 여자친구 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 드린다고 할 때 저는 그때부터도 막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저의 그 아이 있는 거를 아시면 당연히
좋아하시진 않을 거니까. 근데 그냥 첫 만남부터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축복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리은이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했는지, 더 왜 애틋했는지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했던 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3년이나 좀 이렇게 묻어뒀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좀 집에서는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 집에서는 대화가 막 엄청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조금 무뚝뚝 연세도 많으시고 하셔서 옛날 스타일이셔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거라던가 약간 뭐 그런 게 좀 어색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고 되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이걸 파헤쳐서 누군가 한 명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싫고 이제 와서 무슨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냥 그렇게 지금 와서 그거를 파헤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기 씨도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셨던 거죠. 완전히 뭐 네, 저는 특히 전혀. 외아들이기도 네네. 하고 네네. 네. 그러면 너무 많이 사랑받고 크신 거네요. 네. 그래서 리은이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자녀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된 데에도 또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기 씨 이야기를. 그 딱 리은이를 봤을 때 다은이가 이제 물어봤나? 오빠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있었겠지. 네. 그때 딱 이제 나도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또 그것도 그때 그것도 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 그런 그런 것들이 왔었죠.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 중에서 내가 그땐 진짜 속도 썩였지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꽤 많은 것 같아요. 말 안 제가 듣고 뭐 이런 거. 밥 안 먹던 애가 저고. 네, 그러세요. 쫓아다니면서 어머니가 떠먹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막 원하는 옷 아니면 이 옷 아니라고 막 안 나간다 그러고 막. 너무 많네요. 네. 정말 우리 남기 씨는 성인 애착 유형 검사 해봤는데요. 안정 애착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리은이를 사랑으로 잘 대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서로 가족이 보듬는다면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경험에 의해서 자신감이 좀 조금 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소중한 존재네요. 리은이가. 네. 진짜 잘 사랑을 진짜 듬뿍 주셨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혹시나 이런 면이 있는지는 조금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리은이를 보면 동일 씨가 되는 거지. 나갔고. 그럼 이제 더 애틋하고 막 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얘를 정말 막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일궈줘야 되는데 이런다든가 리은이는 리은이지 남기 씨가 아닌데 남기 씨의 어떤 그 인생의 무게가 얘한테 조금 실리면 그거는 분리를 좀 해야 되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기 씨가 약간 객관성과 중립성이 흔들리게 되지 않도록 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네네. 생각을 좀 예, 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는 늘 그 성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과정을 부모는 돕는 거지.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 언제나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아까 VCR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 사실을 언제쯤 이렇게 알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저도 약간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게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리은이는 아직 어리고 일단 뭐 저희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뭐 한 번만 찾아봐도 나오는 예.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리은이가 그걸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은이가 약간 사춘기 때나 심적으로 리은이가 가장 안 좋을 때 그걸 알게 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아예 사춘기 전에 미리 모르더라도 미리 알려줘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빠를 만나요? 친아빠를? 아니 어. 원래 조금 보고 있다가 음. 면접 교섭을 하다가 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주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어졌었는데 저희 이제 커플 되고 그거를 방송으로 이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한참 방영될 때 뭐 면접 교섭을 안 하겠다고 연락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네. 리은이한테 혼란 주기 싫다. 아이한테 혼란을 주기 싫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며칠간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우리 남기 씨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리은이 인생이니까 리은이한테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막 일단은 지금은 원직 교섭이 자연스럽게 멈춰져서 이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도 좀 감당해야 되는 혼란이 좀 있겠죠. 네, 그런 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혼란을 가장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한 거입니다. 네, 정직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네, 네, 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아직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리은이는 딱 기억날 때쯤에는 남기 씨가 아빠로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예. 그 전까지는 기억 못 하니까. 그 전에 기억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막 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 나이로 6살, 7살 이전에는 아무리 지능이 좋은 아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과 사람의 미묘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역지사지 이해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6, 7살 이전에는 새아빠나 새엄마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만 7살이 되면 그게 발달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생각이 커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딴 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지는 내가 새엄마나 새아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원래 나를 낳아준 엄마나 아빠를 좀 배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한 배신, 그래서 왠지 좀 충성심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약간 틱틱거리면서 더 좀 일부러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건-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근데 이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처음부터 단단하게 정직함을 기본으로 해서 갈 때 그런 고비도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남기 씨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가족이죠. 그걸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축복이고 소중한 거지. 내가 너를 낳은 생물학적 친아빠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함입니다. 두 분이 이제 금속 상담소를 찾으신 고민이 재혼이니만큼 정말 이 결혼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자,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실패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다은이 네네. 거의 뭐 매일매일 싸우는 약간 뭐 사소한 걸로도 많이 다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결혼 생활은 그럼 얼마나? 그렇게 길지는 않게 1년 좀 넘게. 아, 1년. 1년? 그러셨군요. 다은 씨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네, 뭐 저도 오빠한테 네, 어느 정도 들어서 네, 혼인 기간은 뭐 한 4년 유지 기간 4년 정도. 4년. 오빠도 좀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과 잘 다투는 편이세요? 다은 씨는? 친구들 관계는 괜찮은데 네, 서로만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많이 했던 말이 아 진짜 싸우다가 나에게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약간 서로 바닥을 보이게 하는 네, 약간 네. 남기 씨하고는 안 싸우세요? 아예 안 싸우진 않거든요. 솔직히 조금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중간 이렇게 해결이 서로를 돼. 이해를 좀 이제 네. 하고 나면 네. 또 같은 문제로는 또 안 싸우고. 네. 뭐 아직 그냥 물론 정말 뭐 사소한 짧긴 하지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안 싸운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지 다은 씨가. 저도 네. 좀 아무래도 한 번 실패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전 결혼 생활에서 저도 문제가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네. 저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막 연락 안 되고 이런 막 계속 전화해보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랑은 그런 게 없어요. 오빠가 그때 뭐 어쩌다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방송 촬영 때문에 뭐 미팅하느라 그랬던 건데 그냥 연락이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신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 이게 중요했어.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래도 별로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남기 씨는 어떠세요?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뭐 누가 됐던 간에 뭐 가장 싫은 건 거짓말이죠. 어허, 네. 네. 근데 다은이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얘기를 할수록 정말 솔직하고 예. 네. 그리고 다은이도 그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재혼 상대를 검증하는 어떤 잣대에서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단칼에 바로 헤어지겠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어요. 신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부부의 생활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분처럼 서로의 삶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누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지만 일단 재혼 성공률이 50% 딱 접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마음과 기억에 어떻게 남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꼭 그렇게 혈연에 국한하진 말자.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고 거기서 잘 지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소중하고 축복받은 관계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순간으로 만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쉬운 길은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럼. 네. 근데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서로 가장 정직할 때 신뢰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리은아. 리은아. 아빠가 아직은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나중에 뭐 결혼식에서 내 손을 잡고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사람한테 손을 넘겨준 이후에도 아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한다.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너무 행복하기는 해요, 사실. 오빠 너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고, 네. 그냥 너무 고맙다. 오빠는 나한테 정말. 오빠는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야.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네.